안녕하세요. 혁이메이션 혁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한국 애니메이션 비디오 테이프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 한국 애니메이션들과 함께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번에 웹툰 원작의 애니메이션인 기기객의 성형수라는 작품을 보고 왔어요. 정말 간만에 한국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본 것 같고, 한국 애니메이션 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극장 자체를 정말 오랜만에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꼭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랑 주말에 극장을 갔다 왔어요. 이게 내가 안 볼 수가 없었던 게, 일단은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산 애니메이션들이 개봉을 하게 되면 기대와 실망의 그런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웹툰 원작이 워낙 탄탄한 거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기적의 성형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확인해주세요. 지금의 얼굴과 작별을 구하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성형수 원액이 피부에 닿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당신의 살이 녹을 수도 있으니까요. 20분간 얼굴을 담가주세요. 어머? 20분이 너무 길다고요? 지금까지 당신이 외모로 고통받은 시간에 비하면 찰나입니다. 이제부터 보시게 될 화면에 미리 겁먹지 마세요. 아름답고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이니까요. 아주 새롭게. 외모 지상주의, 인터넷 악플?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룬 꼬집은 그런 이제 작품이었고요. 간단한 줄거리는 그래요. 주인공 예지라는 캐릭터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의 외모 컴플렉스, 약간이 아니죠. 좀 꽤 외모 컴플렉스가 많은 친구였는데, 그 계기가 어려서부터 발레를 하는 친구였는데 자기가 실력이 뛰어만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못하는 친구한테 계속 이리저리를 빼앗기는 그런 슬픔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의 외모를 놓고 모든 거를 포기하고 자기 외모에 대한 시선과 그런 거에 지친 캐릭터라고 할까요? 그런데 또 이 친구가 또 연예인 메이크업을 하네요. 예쁜 애들, 잘생긴 애들을 보면서 외모 컴플렉스로 상처를 받은 친구에게 아주 그냥 직업도 참,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쁘고 잘생긴 연예인들 악플 달고 자기 관리를 놓고 막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성형수라는 제품을 만나게 되죠. 성형수를 써서 예쁜 외모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모를 꾸미고 남들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점점 계속 엄마 아빠한테도 돈을 빌리게 되고 점점 과하게 가죠.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성형수의 몸을 담궜다가 잠들어서 너무 오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몸이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기괴했어요. 제목 기기괴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연출이었고, 그러면서 제가 애니메이터의 꿈을 갖기 시작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느껴왔던 저의 기대와 실망의 반복의 역사를 잠깐 얘기해보고, 다시 이번에 본 성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애니메이션, 이런 수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저를 실망시킨 첫 번째 타자가 블루시걸이 아닐까. 국내 최초의 성인 애니메이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제 개봉을 했는데 나름 흥행에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엔 저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성인용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기사도 찾아보고. 근데 평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결국은 대학교 가서 애니메이션을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봤는데 정말 실망했어요. 이게 94년도에 타임캡슐에 이게 들어갔어요. 94년도 대표 콘텐츠라고 해서 와, 그거 진짜 타임캡슐 다시 파서 꺼내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실망한, 이게 극장용 애니메이션에 최초로 3D가 들어간 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3D 수준도 학생이 이렇게 이제 연습작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의 그런 3D였고, 성우가 뒤에 가서 또 바뀌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연출가가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자기 작품에 성우가 뒤에 바뀝니까? 애니메이션은 성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형수만 봐도 성우의 성공이거든요. 성우가 정말 애니메이션의 성우의 역할이 얼마나 큰데, 연예인을 성우로 쓴 것도 모자라서 성우가 뒤에 바뀌네? 이 무슨
하여튼 그랬고요. 그래서 정말 실망을 했었고 1년 뒤에 만화가 이현세 님이 이제 감독으로 본인의 원작 만화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아마게돈이 개봉을 합니다. 그때 토이스토리랑 붙어서 참패를 하긴 했는데 뭔가 잘 만든 것 같은데 스토리에 몰입이 안 되고 만화 연출과 애니메이션 연출이 이래서 다르구나라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 좋은 건 주제가 OST, 가수 김신웅가가 부른 이제 말이라는 OST를 굉장히 감명 깊게 들어서 처음으로 제가 애니메이션 OST를 산 게 아마게돈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뒤에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으로 뭐 녹색 전차 해모스라든지 요것도 정말 이제 전문 가수들이 걸이라는 이제 그룹이 주제가를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마게돈 이후부터 뭔가 한국 애니메이션 OST들이 되게 고급스러워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동요 느낌의 주제가들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애니메이션들이 작품의 완성도보다는 이제 OST가 다 좋았던 기억이 나요. 특히나 97년도에 나온 영웅기병 라젠카는 이 애니메이션이 나올 때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던 이제 작품이었고, 그때 제가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나중에 장래희망의 애니메이터였던 친구가 또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미술학원에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다가 이제 영웅기병 라젠카가 첫 회가 방영하는 날 분식집 아줌마한테 아줌마 MBC 좀 틀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영웅기병 라젠카를 그때 뭘 먹었더라? 내가 우동을 먹었던 것 같아. 우동을 먹으면서 친구랑 오프닝을 본 거죠. 그 주제가 넥스트 신해철의 세계소 소년에게가 울려 퍼지면서 오프닝이 뜨는데 전율이 오는 거예요. 친구랑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한국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졌다, 대박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마게돈에서 느꼈던 약간 촌스러운 색감, 연출 보면 볼수록 이게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인공은 또 왜 이렇게 비호감이었는지, 성격 자체가 굉장히 비호감이었고, 영웅기병 라젠카는 이것만 남은 것 같아요. 이때 이후로 애니메이션들이 뭔가 굉장히 계속 기대는 하는데 주제가만 그렇게 좋았던, 이 마리 이야기도 저 굉장히 좋아하는 OST예요. 성시경, 유희열, 굉장히 엄청난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OST고, 그리고 장금이의 꿈, 이것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이게 정말 애니메이션 이거는 좀 재밌기는 했어요. 정말 이건 명반입니다. 최고는 이 이승환이 부른 달빛소녀, 이 노래도 너무 좋았고, 꼬방꼬방, 칠공주, 레스톨 특수구조대, 너무 좋았어요. 이것도 OST가 정말, 이거는 그래도 애니메이션이 좀 재미있었어요. 이거는 좀 재밌었으나 이 그 당시 한국 애니메이션 특유의 이 약간 촌스러운 색감, 그거는 역시나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많았고요. 그렇게 애니메이션에서 계속 남는 건 OST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서 TV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서 영화적인 만족을 느꼈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좀 굉장히 너무 재미있게 봤고, 사실 뽀로로 극장판 이런 것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재밌게 봤는데 그거는 이제 유아용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저의 그런 만족감을 채워주기에는 좀 많이 부족했고, 제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영화 팜플렛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요거 고스트 메신저, 이 작품도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너무 재밌게 봐서 이번 작품도 사실은 약간 기대를 하고 갔죠. 사실상 영화는 기대를 하고 가면 실망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성형수는 정말 저는 너무 재밌게 보고 왔고, 사실 저는 웹툰을 안 봤어요. 웹툰 성형수를 안 봤는데 와이프는 성형수 웹툰을 봤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는 웹툰이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말까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약간 반전도 있고 굉장히 조마조마해 하면서 봤어요. 근데 와이프는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지를 대충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제대로 즐기는데 기기객의 성형수라는 웹툰을 안 본 게 더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웹툰 작가님께는 죄송하지만 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보는 내내 조마조마하고 좀 무섭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서운 영화 참 잘 봤는데, 특히나 이게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무서울지는 몰랐고, 성형수를 보고 와서 막 고양이 강아지 영상을 열심히 봤어요. 찝찝해서. 저는 이게 정말, 일단 이 작품에 대한 이제 각본을 너무 잘 썼고, 장면에 대한 연출이 훌륭했습니다. 간만에 정말 잘 나온 한국 애니메이션이고, 사람들이 왜 이 애니메이션에 높은 별점을 주는지
알 것 같았어요. 자, 하지만 애니메이터 입장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 작품 처음에 포스터랑 스틸 이미지만 봤을 때는 2D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는데, 제작사인 스튜디오 애니멀이 2D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여서 2D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어요. 예고편을 보니까 어라? 움직임이? 그리고 실제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3D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이 표현 방식이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기법인데, 이제 3D 캐릭터를 카툰 렌더링 방식으로 이제 렌더링을 걸어서 이제 2D의 느낌을 내주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그거예요. 3D로 표현을 했는데 2D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표정 연기에 대한 다양함, 그런 페이셜이 굉장히 많이 아쉬웠어요. 캐릭터가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뻣뻣했어요. 영화로 치면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뻣뻣하게 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미숙하게 만든 애니메이션들을 보면 좀 몰입이 좀 잘 안 돼요. 근데 이런 기술적인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는 몰입을 하면서 봤어요. 그게 이 뻣뻣한 표정이 인형이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어서 조금 더 공포감을 조금 더 줬던 것 같고, 뭔가 이 영화에 좀 맞는 느낌이었던 것 같고, 우연치 않게도. 그리고 표정이나 이런 동작 연기에 어색함을 성우 더빙이 그냥 다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성우분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셨고, 유아용 3D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이제 국내 애니메이션들을 더빙을 할 때 마케팅 차원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성우로 많이 써서 전문 성우보다 좀 어색한 연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성우분들이 기술적인 어색한 연기 부분을 다 커버를 했습니다. 성우 캐스팅이 정말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애니메이터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게 자꾸 눈에 보여요.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영화 CG들을 보면 자꾸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데, 성형수는 그런 게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몰입이 정말 잘 됐습니다. 카툰 렌더링 방식의 3D 애니메이션을 최초로 제가 극장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99년도 작품인데 철인사천왕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3D 애니메이션인데 요 캐릭터랑 이 로봇이 카툰 렌더링 방식으로 이제 2D 느낌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사실은 좀 많이 부족했죠. 기술적인 거에는 굉장히 좋은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영화적인 완성도는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나름 의미 있는 작품이었는데 실망은 좀 했지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특히나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제 이런 카툰 렌더링 방식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기술적인 이 부족함이 좀 보였던 게 좀 아쉽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 믿고, 이 카툰 렌더링 방식이 3D로 2D의 느낌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한 10년도 더 된 작품, 2006년인가 2007년인가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프리덤이라는 작품을 그때 처음 접했는데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스틸 이미지는 완전 2D인데 애니메이션 보니까 3D인 거예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2D 타이밍, 그리고 다양한 얼굴 표정, 이런 게 다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보고서 나도 카툰 렌더링 방식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겠다. 나중에 저는 2D를 좋아하니까 3D보다. 그런 생각을, 그런 꿈을 갖게 했던 이제 작품이 이제 프리덤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이런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을.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성형수의 그 카툰 렌더링 방식의 그런 연기가 저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어색했지만 재미는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적으로 성공한 작품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성형수 보고 나서 굉장한 또 불만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간만에 정말 훌륭한 작품이 나왔는데 왜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인 CGV나 메가박스에서는 이 작품을 걸어주지 않죠? 이 롯데시네마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한국 애니메이션이 예전부터 이렇게 외면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잘 만들었잖아요. 재밌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극장들은 한국 애니메이션 너무 차별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애니메이션이 어렵게 제작이 되면 극장에 한번 걸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황금 시간대에 걸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오래 걸려 있지도 않아요. 걸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성형수가 더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롯데시네마 감사합니다. 한국 영화 참 잘 나가잖아요. 애니메이션도 영화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CGV랑 메가박스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 뭐 짱구 이런 거 그냥 계속 걸어줘요.
근데 성형수는 없어요. 보란듯이 흥행 성공해서 앞으로 극장들이 한국 애니메이션 무시하지 않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일반 관객으로서 오늘 이제 성형수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야. 어차피 소속사 들어가면 관리해주니까 이거 쓸 일도 없어. 엄마, 나 빨리 살 좀 줘. 이제부터 내가 행복해질 거야.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서. 그래서 너 사랑받고 있어?